자,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산안 심사 잘 될까요? 잘 돼야 되죠. 예. 어쨌건 제가 보니까 뭐 이 법정 기일도 중요하지만은 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의 그 감시, 검토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빨리 정상화되면 좋겠고요. 자, 오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하나그룹과 삼성그룹의 대형 빅딜과 관련된 얘기가 시중에 뜨거웠죠. 네, 인터넷 화제가 많이 됐고. 예. 네. 이번에는 뭐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필요에 의한 빅딜이었으니까 특히나 더한데요. 삼성과 하나의 빅딜 왜 후계의 구도와 맞물리 나오는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삼성과 한화 삼성. 누가 그러면 이득을 본 겁니까, 이게? 삼성이나 하나 양쪽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윈윈이라는 얘기죠. 삼성은 비주력 계열사면서 계력 같은 존재이던 화학과 방위산업 분야를 틀어내므로써 몸집을 줄였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구조조정 설이 나도오던 와중에 이 대형 빅딜이 성사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하나로서도 전혀 불만이 없는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으로서는 계력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로서는 주력 사업인 화학과 방산 분야를 확대 강화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그룹 관계자는 매우 만족스러운 빅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쪽이 모두 이득을 본 셈이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가 좀 더 실리를 챙긴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뭐 일단 장부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를 했고요. 예. 이를 인수함으로써 한화가 국내 방산 사업 1위, 석유 화학 사업 1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권가에서는 삼성이 이득을 본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한화가 그룹의 주력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인수자금도 있고요. 인수자금도 있고 특히나 인수된 두 회사가 최근 들어서 적자 상황이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빅딜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M&A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빅딜이라면은 뭐 한화가 이제 이 화학과 방산을 가져오면은 예. 금융을 내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빅딜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건 한화가 일방적으로 4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니까 M&A가 맞죠, 표현은. 하나그룹도 빅딜이라기보다는 M&A가 맞지만은 재계 1위 서열 1위 그룹이 재계 12그룹의 회사를 매각하는 파격이다 보니까 예. M&A라기보다는 좀 빅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인수대금이 2조 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화가 뭐 보유하고 있는 그 돈이 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런 걱정들이 이제 재계에서 나오는데요. 예. 한화그룹은 대외적으로는 인수대금 마련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사내 유보금과 그룹 내 잉여자금, 네. 자산 유동성 등을 고려하고 인수대금을 분납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금 부담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한화그룹이 그 자금난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예. 한화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대우해양조선은 인수를 추진하다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인수를 포기하고 계약금만 날린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계 일각에서는 한화가 그룹 내 주력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계열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회사는 2, 3조 원대로 평가되는 한화생명, 대한생명이 한화생명으로 바뀌었죠. 예. 이 한화생명이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서 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인수합병을 누가 주도한 것이냐 이런 것이 또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빅딜의 결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인가를 따져보면은 예. 누가 주도했을까 하는 게 좀 나타납니다. 예. 삼성에서는 뭐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큰 이득을 봤다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한화 김성현 회장도 경영 일선에 복귀할 명분을 얻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따라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한화 김성현 회장이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화학과 방산 분야를 하나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 3년 전부터 추진됐다는 그런 게 정설입니다. 예. 한화그룹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 3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한화 김성현 회장이 구속되기 전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유고가 일어나기 전에 두 그룹 간 물밑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예. 자관 김성희 회장의 구속과 이건희 회장의 건강 문제로 미뤄지다가 올 여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빅딜을 보고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뭐 일단 후계 구도와 맞물려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과론적인 분석이지만은 저건 그런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옵니다. 예. 이번 그룹 빅딜이 기업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이지만은 후계 승계 구도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공백 이전부터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이 주도권을 다툴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빅딜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삼성과 삼남의 후계 구도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와 금융 부문을, 이부진 사장이 호텔과 중공업, 화학을, 이서연 사장이 패션과 미디어를 맡는다는 것이었지만은 예. 이번 빅딜 성사로 이 구도가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빅딜 결과 화학 부문이 이제 후계 구도에서 빠졌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부진 사장의 역할이 대폭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재용 부회장은 전자와 금융에 이어서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도 주도권을 잡으면서 전자, 금융, 건설 부문까지 맡을 것으로. 그러면 그룹 주력 대부분을 핵심 사업을 다 이재용 부회장이 맡게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빅딜로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앞으로 그룹의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빅딜을 이재용식 삼성그룹의 출발 신호탄이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 삼성 얘기고 네. 그럼 하나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하나 김성현 회장은 구속됐다가 집행으로 인해서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이 됐죠. 예, 예. 그 후에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경영 전면에 나설 명분이 없었잖아요. 사실 뭐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뭐 이게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뭐 예.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빅딜 성공으로 하나는 국내 방산 사업 1위, 석유 화학 사업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예. 이제 30대 초반인 장남 김동관 씨가 이제 경영 전면을 맡을 수는 없는 거 예, 지금 아니겠습니까? 수업을 받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번 빅딜로 김성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설 명분을 얻은 게 아닌가.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그룹 관계자는 김성현 회장은 재판 이후에 그룹 회장으로서의 상징적 지위를 유지해왔고 네. 회사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고민해왔다. 인수 의사 결정이 이사의 의결로 이루어졌지만은 회장님의 의지가 중요했다. 예, 예. 김성현 회장이 주도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화에 있어서는 조금 좀 이게 아직은 이번 계기로 김성현 회장이 새 아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한화 SNC가 이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의 알겠습니다. 비중이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